삼투, 앞, 삼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의 농도가 높게 나오고 밖으로 이동되는 건데 만약에 소금에다가 이용을 했으면 이걸 염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탕에다가 이것을 이용했으면 당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소금 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염장, 설탕 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거기 거기 염장법, 당장법 옆에다가 수분 활성도 AW를 바로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했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 바로 옆 페이지에 제가 자유수 결합수 얘기하면서 다시 AW 한번 얘기할게요. 워터 액티비티 AW를 바로 이제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AW를 감소시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AW가 감소가 되니까 바로 염장법, 당장법 내에서는 미생물이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AW 감소. 축화법에서 슈링키지라고 나와 있는데 식품을 가공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건조나 인공건조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수분 함량이 감소된다. 이 축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라면 스프예요. 그 라면 스프, 건더기 스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 건더기 스프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버섯 들어있죠. 당근 들어있지. 대파 들어있지. 다시마도 들어있고 또 뭐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쭉 들어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말라져서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건조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슈링키지, 축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없애버린 거를. 수분을. 스웰링이라는 것은 팽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조된 것을 물에 불리게 되면 다시 불어나요. 그랬을 때 젤라틴 같은 경우에는 불려지다가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무한팽윤이라고 하고요. 유한팽윤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미역하고 다시마예요. 미역 다시마 여러분 불려보면 엄청나게 많이 부풀잖아요. 6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더 커지진 않잖아. 어느 정도까지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한팽윤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을 우리가 기체로 간다, 기화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잠재열을 우리가 융해,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화학 시간에도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수증기, 그러니까 물이었던 것이 수증기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증기였던 것이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음이었던 것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기체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 그냥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액체였던 것이 물이었던 것이 기체,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왔네. 기화. 그죠? 이거를 기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였던 것이 물방울로 맺혀. 이걸 뭐라 그래요? 액체가 됐다. 액화라고 하는 거죠. 액화 현상. 그 다음에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물이 되는 거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용해된다라고 하는구나? 아닌데?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동결,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동결되는 거고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은 녹는 것, 이걸 융해라고 하는 거죠.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되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 드라이 아이스에